근데 여기서 답답했던 점이 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바로 기성용 선수가 이렇게 여기 있었고 구자철 선수가 이렇게 있었는데 전반전에 우리가 수비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상대편이 왼쪽 윙에 공을 잡고 있으면 뭐 손흥민 나가주고, 이쪽에 공을 잡고 있으면 박주호 나가고, 김영건 땡기고, 장현수 땡기고, 이용 땡겨주고, 뭐 미드필더랑 스트라이커 이렇게 둘이, 토이분이랑 이렇게 둘이 있었고, 반대편에 포스펠이 있었고, 가운데 미드필더 이렇게 둘이 있었고, 뭐 풀백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센터백 그랑비스트랑 이렇게 둘이랑 여기 한 명 더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죠? 4-4-2죠 이러면. 네,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공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시작이 여기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랑비스트가 이렇게 플레이를 하다가 뭐 손흥민이 루스틱이 가면 손흥민이 압박 나가고, 박주호한테 가면 박주호가 압박 나가고, 막 이렇게 플레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손흥민은 왼쪽 윙에 둔 이유 중 하나도 루스틱이 오버래핑을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손흥민을 여기다 넣어도 수비적인 부담이 적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을 여기다 둔 이유는 루스틱이 엄청나게 오버래핑을 나오면 손흥민이 그 수비적인 걸 끝까지 따라가려야 되는데, 손흥민을 왼쪽 윙에 넣으면 루스틱이 어차피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요 정도 하는 건 손흥민이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반대에 황희찬을 둔 이유는 여기서 이용에게, 만약에 포스펠에게 공이 들어갔을 때 이 공간, 옆에 공간, 이 공간이 계속 비게 될 거고, 이 공간에는 어거스틴슨이 계속 뛰어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었던 신동훈 감독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전술적 선택이 저는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황희찬이 충분히 이걸 따라가주면서 수비를 잘 해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가지고 나오고 플랜을 가지고 나온 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플랜이 나쁘지 않게 먹었고 황희찬이 굉장히 잘해줬어요. 김신욱 선수는 초반에 헤딩 몇 개를 따였지만 솔직히 많이 아쉬웠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치자면 박주호 선수가 부상을 당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박주호 선수가 부상을 당하고 나가게 됐고, 이 자리에 이제 누가 들어왔냐? 김민우 선수가 들어왔어요. 김민우 선수가 들어왔을 때, 김민우 선수가 들어왔을 때 반대로 손흥민이랑 황희찬이랑 자리가 바뀌었던 걸 볼 수 있었어요. 손흥민이랑 황희찬이랑 반대로 황희찬이 이쪽을 넣고 손흥민은 오른쪽에 넣는다든가 이런 장면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오히려 어차피 민우가 수비력이 약하니까 희찬이를 여기다 넣어서 수비력을 강화시키겠다 이거였어요. 대신에 흥민이에게 요구를 많이 했겠죠. 흥민아, 너 수비적으로 많이 뛰어줘라. 그러면서 사실상 흥민이가 공격적인, 본인이 가장 잘하는 거를 많이 할 수 없었고 제일 못하는 거를 주구장창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장현수가 공을 따거나 이용이 공을 땄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는 요 아래 있고, 가장 위협적인 선수는 여기 있고, 기성용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위협적인 선수들이 다 아래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현수가 공을 잡았을 때 이용에게 주고, 이용이 압박을 당하니까 김신욱을 보고 때리는데, 그러면 이렇게 김신욱을 보고 때리는 경우가 됐다고 하면은 이 볼을 김신욱 머리에다 주면 안 돼요. 이 볼을 머리에다 주면 되는 게 아니라 김신욱 가슴 혹은 무릎에 줘서 김신욱이 이거를 컨트롤하게 되면서 그랑비스트나 올슨이 이걸 따려고 내려올 때 김신욱이 자빠지면서 이 지역에서 우리가 프리킥을 얻는 플랜으로 갔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지역에서 프리킥을 얻어내서 바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프리킥을 빠르게 가는 게 아닌 여기서 장현수가 프리킥을 차주거나 여기서 이용 선수가 프리킥을 차주게 되면서 우리는 그냥 바로 롱볼, 손흥민, 구자철, 기성용, 김영건 들어가주고 황희찬 들어가 여기 에지 서주고 이렇게 남아서 수비하고 이걸 그냥 때려 넣어서 어떻게든 붙여보면서 싸우는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 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쉬웠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이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아쉬웠던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 김신욱 선수에게 자꾸 헤딩볼 경합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게 우리나라 수비수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까지 내려와 있고 김신욱 혼자 이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용 선수가 이 킥을 때리게 된다고 치면 이 킥을 때렸을 때 김준혁 선수의 머리 맞거나 혹은 둘 다 헤딩을 못해서 이게 뒤로 흘렀을 때 여기서 이거 황희찬이나 손흥민이 어떻게 세컨볼을 따냐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뻥축구로 하는 거 좋고 길게 가는 거 좋다 그거야. 근데 이렇게 내려가지고 4-5-1로 타이트하게 수비할 거였으면 김진욱 가슴이나 배나 허벅지에 패스를 줘서 넘어지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파울을 유도해냈어야 됐고 템포를 낮추면서 이걸 우리가 롱킥으로 가져가면서 세트피스로 골을 넣으려고 했어야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정말 압박을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에 대한 교육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만하다고 들릴 수도 있겠고 이 새끼가 뭘 하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대표팀은 압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전방 압박 카드는 거의 없다는 거죠. 보세요. 장현수랑 김영건이 현재 토이브는과 베르를 잡고 있습니다. 기성용은 내려와 있고요. 구자철과 이재성이 이렇게 서 있고 손흥민 서 있고 이용 서 있고 김민호와 황희찬이 이렇게 내려와서 서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윙어들은 올라가 있고 어거스틴스는 뭐 이쯤 와 있었고 두 명의 선수가 이렇게 내려와 있고 김진욱 선수는 이쯤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요즘에 이렇게 있었죠. 그럼 여기서 그랑비스트랑 그 수비수 그랑비스트랑 이 수비수가 공을 잡고 있었고 여기서 루스틱에게 연결을 하면 황희찬이 나가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손흥민이 나가는 경우는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에크달이랑 선수랑 라르손이라는 선수가 굉장히 아래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요렇게 4명이 계속 아래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루스티그가 에크달에게 넣어주거나 라르손한테 넣어줬을 때 구자철이 계속해서 이렇게 압박을 나왔어요. 구자철이 이렇게 압박을 나와서 이 패스가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구자철은 다시 내려가요. 이 볼이 들어가면 황희찬이 압박 나갔다가 다시 나오게 되면 황희찬 다시 들어가고 여기 또 일루 들어가면 구자철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 구자철이 계속 여기서 나가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공이 여기 있다가 이 패스가 구자철에게 나가는, 이게 패스가 들어가는 거 보고 구자철이 나가는 걸 봤으면 김신욱은 여기서 이 패스가 절대로 일루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각도를 잡아줘야 되고요. 황희찬은 이 선수를 버리고 여기까지 전진을 해서 이 패스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 패스가 일루 갔을 때는 황희찬이 압박할 수 있는 장면이 나왔어야 되고요. 그리고 김민우 라인 땡기고 김영건, 장현수, 이용 자연스럽게 라인업 하면서 기성용이 쉴딩해주고 이재성이 라인 올리고 손흥민이 이렇게 땡겨주면서 이 패스가 이렇게 갔을 때 황희찬 가지고 김신우 여기까지 땡겨주고 이재성 올려주고 손흥민 올려주고 기성용 올려주고 구자철 땡겨주고 김영건 올려주고 김민우 땡겨주고 장현수 땡겨주고 이용 땡겨주면서 패스가 뒤로 가면 우리가 이걸 잘라먹는다든가 패스가 길게 가면 김신욱이 끝까지 압박가서 롱뽕 나오는 걸 우리가 어떻게든 따서 바로 빠르게 황희찬의 발을 사용해서 카운터택을 가서 골을 넣는 방법들을 썼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공격 루트가 생길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효슈팅을 빵개밖에 못한 겁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낮은 위치까지 내려가서 수비하다가 김신욱이 킥을 때립니다. 그럼 김신욱과 우리나라 수비 미드필드 진의 거리 간격이 너무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성이나 구자철 혹은 황희찬이 올라가면서 세컨볼을 먹을 수 있는 확률이 0%였어요. 이거 먹으면 이 선수들이 대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신욱을 쓰고 수비적인 상황을 가지고 나와서 0대0으로 전반전을 끝낸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잘 싸웠다. 그래도 좋은 전술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공격을 포기했었더라면 좋은 전술이에요. 공격을 포기했었더라면. 근데 애초에 공격을 포기할 거였으면 나는 그래. 애초에 우리가 공격을 포기할 거였으면 황희찬을 뺐어야 됐고 손흥민을 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요한을 오른쪽 윙에 넣고 그죠? 홍철이나 김민우를 왼쪽 윙백에 넣어서
수비 존나게 했어야죠. 이재성도 뺐어야 되고요. 여기에 주세종이나 여기에 정우영을 넣어서 이거 수비 내려서 이렇게 내려서 수비 존나게 했어야죠. 이렇게 존나게 했어야죠. 이렇게 했어야죠.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애초에 우리나라가 공격할 마음이 없었다고 했으면 이게 트릭이지. 이런 게 진짜 신의 한 수. 왜? 이렇게 해서 0대0으로 비기고 나왔다고 치자고요. 홍철이랑 고유한이 전반전에 나가요. 자, 손흥민이랑 황희찬 들여보내. 얘기가 달라져요. 45분 동안 존나게 뛰어다니면서 역습할 수 있는 게 더 많이 생기면 생길 수 있었어요. 어차피 템백을 쓸 건데 왜 수비 못하는 선수를 가지고 템백을 쓰냐는 거야. 수비하기 싫어하는 선수를 가지고 템백을 쓰냐는 거야. 손흥민이 치고 나갈 땐 이미 다 지쳐있던 상황에서 치고 나갔어요. 황희찬이 치고 나가는 상황에서 이미 황희찬이 다 지친 상황에서 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황희찬이나 손흥민이 존나게 치고 나가서 잘했던 상황에도 서포트 해주러 갈 수가 없었어요. 이 선수들이. 왜? 손흥민이나 황희찬이 뭐 어지간히 빨라? 손흥민이나 황희찬이 어지간히 빠르게 뛰는데 이걸 이재성이랑 손흥민이 여기서 반대편에서 따라간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야. 안 되거든요. 죽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김신욱 자체는 워낙 느려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전 그런 게 너무 아쉬웠어요. 전반전 바라보면서 애초에 우리가 이렇게 공격할 마음 없이 나오는 라인업이었다고 하면은 굳이 손흥민과 황희찬을 이렇게 아깝게 쓸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근데 긍정적이게 바라볼게요. 긍정적이게 바라보면 이게 0대0으로 비기고 나왔다라는 거. 0대0으로